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예은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박세라 아나운서 나와주셨는데요. 박세라 아나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아나운서 박세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저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세트를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약간 그 일본 드라마 중에 심야 식당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 식당 보면은 왜 이렇게 주인이랑 또 손님들이랑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편하게 방송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라 아나운서, 오늘 제가 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네, 열흘간의 휴일이죠. 네, 이렇게 긴 휴일 정말 오랜만인데 박세라 아나운서는 뭔가 특별한 일정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전예은 아나운서는요? 저는 조금 이번에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힐링. 어떤 힐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힐링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쉬다가 오는 그런 힐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분 좋은 전예은 아나운서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가 기분 좋은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홍대 서울역 광장시장 등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SBS 스포츠의 김남희 이동준 아나운서인데요. 근육병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거리를 활보하고 또 그것을 SNS에 인증하는 건널목 프로젝트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널목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이 두 아나운서는 프로젝트 홍보 당일 근육병 환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세상에 하고픈 메시지 피켓이라는 것을 들고 이 홍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 이동준 아나운서는 어느 정도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건널목 프로젝트의 의미는 건강한 널 위한 응원의 목소리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이 동참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제10회 박지훈 바자회가 아이러브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렸습니다. 박지훈 아나운서가 주최하는 박지훈 바자회는 식음료, 패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환경의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인데요. 한편 박지훈 아나운서는 자신의 이름을 건 바자회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은 물론 종영한 크라임씬3의 우승 상금을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펼쳐왔습니다. 전 MBC 김소영 아나운서가 서점 창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예상치 못한 근황에 멋지다 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서점 공사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소영 아나운서는 백수가 되고 하루 한 번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며 고정 산책로가 되어버린 곳에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네 책방은 상생 업종이라고 한다. 유지하기조차 힘들지만 망하더라도 괜찮다라며 허둥대는 과정을 종종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골퍼와 골프 전문 아나운서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프로골퍼와 연예인 커플은 그동안 많았지만 프로골퍼 아나운서 커플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JTBC 골프 추보라 아나운서와 한국 프로골프협회 투어 15년 차인 프로골퍼 이동화 선수는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난해 프로암 시상식에서 처음 만나서 올 2월부터 사랑을 키운 두 사람은 열애 8개월 만에 웨딩 마치까지 올리게 됐는데요. 추보라 아나운서는 절대 프로골퍼와는 교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되는 공세에 넘어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추 아나운서는 이동아 프로의 가장 큰 매력으로 187cm의 키와 잘생긴 얼굴을 꼽았는데요. 우선 키가 크고 잘생겨서 호감이 갔다. 또 울산 남자답지 않게 섬세한 구석이 있다고 예비 신랑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세라 아나운서, 제가 요즘 엄청난 숙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숙제인가요? 바로 평생 숙제.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다이어트죠. 네, 여자들의 평생 숙제라고 불리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이어트는 항상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래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딱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얼굴이 너무 부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네,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카메라로 보면 1.5배가 평소보다 더 이렇게 부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네, 그래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런 숙명이랄까요? 숙제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데, 박세라 아나운서도 그럼 평소에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365일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요. 네. 성공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65일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항상 마음만은 맞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평소에 하세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다, 황제 다이어트다, 음. 정말 방법들은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굶는 다이어트. 네. 사실 굶는 게 건강에는 그렇게 뭐 저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단기간에 살을 빼기에는 조금 굶는 효과가 있죠? 것만한 거는 없는 것 효과가 같아요. 있죠. 네.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굶다 보면은 보상 심리가 생겨서 네. 폭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굶어야 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그거를 이제 부르는 표현이 있죠. 요요 현상. 맞아요. 끊임없이 몸무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유, 그러면 다이어트를 이렇게 굶으면서 하시는데, 평소 그럼 보상 심리로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요. 특히 기름진 게 다이어트 때가 되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기름진 그래서 거. 네,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게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기름진 건 항상 맛있죠. 맞아요. 저희 정답이죠, 정답. 맞아요. 맛있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끊임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효과를 봤어요. 어떤 걸로 효과를 보셨나요?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거든요. 네. 고등학교 고3 때 저희가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물론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살이 저절로 찌죠. 맞아요.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대학만 가면 살 다 빠진다고. 거짓말. 네.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먹었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딱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kg 정도, 7kg 정도를 감량을 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저희가 다이어트라는 것에 식이요법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식이요법과 또 한 가지 더, 운동. 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듣고, 제가 정말 열심히 식이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식이 조절은 주로 단백질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조금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단백질 위주로 먹었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네. 운동에 제일
귀찮은 거 제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면 가는 게 반이에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맞아요. 가면 일단 반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홈 트레이닝이었어요. 홈 트레이닝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의 트레이너가 자기가 운동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운동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소라 다이어트라고 아. 펭귄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수지가 돼서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이런 건데, 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이소라 다이어트가 정말 다이어트계의 정석이다. 홈트레이닝의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해보세요 한번.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소라 다이어트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소라 다이어트라든지 또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은 레베카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화제가 됐는데 그 마일리 사이러스가 했던 운동을 트레이너가 직접 이제 찍어서 올려준 것인데 굉장히 일주일만 해도 뭔가 바뀌고 있다?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격한 운동인가요? 굉장히 격합니다. 아,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아마 한 2, 3일간은 뭐 다리 운동을 하셨으면 걷는 거를 조금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후들후들거리거든요, 굉장히. 제가 PT를 또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많이 해보셨네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대로지만 네, 그거 했을 때 그 다음날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원래 아파야 예뻐지는 거니까 조금 이걸 감수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운동만 가지고는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식이요법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식이요법은 뭐 굶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내가 관리를 하고 싶을 때 뭐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단백질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네. 우유 많이 먹어요. 우유. 네, 근데 또 이제 저는 단 거를 좋아해서 커피 우유 같은 거를 많이 마시는데 제대로 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유가 굉장히 몸에 좋고 음, 또 우리 칼슘도 들어있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좀 칼슘 같은 이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좋은데 흰 우유가 아니고 커피 우유를 드신다고 하니까 네, 조금 네. 흰 우유가 왜 별로 맛이 없으신가요? 저는 흰 우유가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아직 네. 아가 입맛? 네. 근데 그런데 또 커피 우유라서 네. 네, 또 아가 입맛은 아닌데 네. 네, 모르겠어요. 네. 볼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 조금 많이 혼나셨을 것 같은데 흰 우유 안 드신다고. 네, 제가 건강을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니라서 네, 전예은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도 많이 챙겨 먹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건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안 먹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이 해조류라든지 조금 그런 섬유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물. 맞아요. 그런데 물을 또 의식을 하고 챙겨 먹으려고 하면 또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물은 일단 맛이 없죠, 그냥 무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흰 우유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우유를 좋아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물은 저는 오히려 마시기가 힘든 게 그냥 아무 맛도 안 나고 원래 입안에 들어가면 이게 먹는 즐거움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뭔가 단맛이라든지 뭐 하다못해서 짠맛이라든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니까 조금 물 마시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화장실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 또 영양소 때문에 푸석푸석했던 피부들도
조금 이제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물에 이렇게 차 같은 거, 보리차나 네. 이런 거 타 마시면 또 더 나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보리차라든지 차를 드실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가 있잖아요. 녹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뇨작용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몸에 배출을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드실 거면 그냥 맹물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디톡스 워터. 아,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또 네, 유행이죠. 그래서 뭐 레몬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깔라만시, 뭐 라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썰어서 넣어 드시면 좀 비교적 수월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레몬 디톡스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네, 흰 우유보다 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차 타 마시겠습니다. 박세라 아나운서의 다이어트가 실패한 이유가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 식이요법도 하고 뭐 운동도 하면서 다이어트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정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제가 음식들을 좀 조사를 해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름진 짜장면이나 치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거의 맞추셨어요. 방금 박세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짜장면이 바로 그 탑 3에 들어갑니다. 아, 짜장면이 사실 뭐 중국 음식 전체가 그렇긴 한데 기름으로 주로 볶잖아요. 맞아요. 네, 기름으로 볶다 보니까 고지방에, 고칼로리에 또 면류는 특성상 먹고 나면 뭔가 덜 먹은 느낌? 맞아요. 밥보다는. 네, 빨리 허해진다 그러나 허기가 금방 질 수 있어서 이 짜장면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얘기하신 치킨. 치킨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정말 저는 치킨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치느님. 네. 네, 저는 근데 조금 치느님보단 피느님 파예요. 그럼 피맥 좋아하세요? 네, 피자를 정말 이게 좋아하는데 치맥이죠. 아유, 치맥. 그 논란은 정말 엄마냐 아빠냐일 만큼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피자가 저는 앉은 자리에서 막 2조각씩 먹고 3조각씩 먹고 그래요. 그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넘어요. 한 판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판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 한 마리 먹어요. 한 마리, 네, 치킨 한 마리. 네. 진정한 치킨 팥이네요. 대식가라서.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다이어트 들었는데 왜 실패했는지 보태가 다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피자가 정말 먹으면 1000칼로리에 육박한 칼로리인데 모든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이 그렇듯이 조금 또 이것도 먹고 나면 배가 금방 꺼지죠. 네. 그래서 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요. 마지막은 조금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떤 저는 음식이죠? 이 음식에 한식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식은 살 안 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잡채. 땡! 아, 잡채도 물론 칼로리가 높지만 저희가 네. 평상시에 잡채는 사실 뭐 잔칫날에 먹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평소에 좀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 살이 찔 만한 음식.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답을 말해드릴게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찌개 맛있잖아요. 김치의 배신. 네, 배신입니다. 김치의 배신 몸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염분 때문이에요. 짠 음식이다 보니까 염분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적은 소금입니다. 아. 소금과 기름.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붓기를 빼는데 또 팥물이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팥물 같은 거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말고 나는 뭘 먹어야 되나 이것도 살찌고 저것도 살찌고 고민들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세라 아나운서가 몸에 좋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네, 제가 또 먹기만 해도 배가 들어간다는 신통한 음식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양소의 금광이라고 불리우는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은 지방이 많이 함유돼 있고 체중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은 두 번째? 후추. 후추. 네, 음식을 조리할 때 후추를 반 숟가락만 넣어주면은 또 체중 감량의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 들었네요. 네, 저도 후추는 참 의외였어요. 네, 의외네요, 굉장히. 네. 세 번째 음식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음식은 사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죠. 금사과, 네. 네, 이제 섬유질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아몬드, 견과류 같은 거는 포만감이 이게 높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포만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몬드를 네. 저희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저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얼마나 먹는 게 적정량일까요? 근데 이제 한 줌이 적당하다고 나오는데 이걸로 포만감을 느끼기에는 참 차라리 물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음식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 종류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항산화제나 섬유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참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들 소개해 주셨는데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맞아요.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인데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후추. 네. 후추가 아까 어떤 작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후추가 매운맛을 내는 피페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방 세포가 사실 저도 조금 저도 새로 들어보는 내용이라 네, 그런데 이게 암 예방에도 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후추 조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 하실 때 후추 한 숟갈 넣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도 꼭 해봐야겠네요. 네. 네. 제가 근데 다음 주면 정말 좋긴 한데 추석이죠. 추석인데 걱정이 돼요. 저희 다이어트에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걱정이 되는데 네. 추석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전을 정말 사랑해요. 전 맛있죠. 네, 분명히 칼로리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석 음식 도대체 얼만큼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살이 조금 그나마 덜 찔까 이런 조금 저 자체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단 박세라 아나운서가 전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동태전. 네. 동태전은 한 개에 약 40kcal입니다. 네, 생선으로 된 그러니까, 전이죠. 그리고 동그랑땡. 네. 동그랑땡이 5개에 약 155kcal. 나쁘지 않네요. 한 개에 30칼로리니까. 네, 그런데 전 하나만 드실 거 아니죠? 지금 동그랑땡 드셨고요. 그 다음에 동태전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산적꼬치 드셔야겠죠? 10개에 어마어마합니다. 약 300kcal. 300이요, 300. 밥 한 공기 분량인 거죠. 네. 네, 이렇게 전을 드시고 나면 저는 잡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잡채가 한 그릇에 약 355kcal예요. 잡채마저 배신을 이렇게 해버리네요. 한식인데 말이죠. 또 그렇죠. 많이 볶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잡채도 먹고 전도 먹었으면 추석하면 딱 이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뭐죠? 송편. 송편이 5개에 약 338kcal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이걸 다 먹고 나면 한 끼에 거의 1000kcal에 육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네. 참 저는 자료 조사하다가 식욕을 잃었거든요. 네. 근데 또 막상 눈앞에 있으면 안 먹을 수가 안 없죠. 먹을 수가 없죠. 뭐 친척들 다 먹는데 그렇죠. 혼자만 안 먹을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샐러드를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조금 살을 덜 찔 수 있을까? 이게 많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맛있게 먹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물이나 생선 종류를 이게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물, 생선 종류를 먼저 드시는 게 이
식이요법에 조금 도움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샐러드 먼저 먹으면은 조금 배가 채워져서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면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으로 드시면은 조금 칼로리를 줄이면서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또 누워 있거나 쉬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추석 때. 네. 마냥 누워 계시면 안 되겠죠?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즐거운 명절날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슬프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예뻐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박세라 아나운서 채용 정보 전해주시죠. 네,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트레이딩 넘버원 MC와 캐스터를 모집합니다. 마감은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유이력서와 프로필 사진 1분 내외의 영상이 필수입니다. 개별 영상은 반드시 휴대폰으로 촬영 후 보정 없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 평화방송에서 아나듀서를 모집합니다. 아나운서 겸 프로듀서의 업무를 맡게 되며 접수 마감은 10월 9일 5시까지입니다. KTV에서 리포터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10월 12일 접수 마감이며 사람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조사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밤을 새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전니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휴를 즐기실 텐데요. 귀성길은 3일 오후 저녁, 귀경길은 4일 저녁이 가장 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원활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이크 길만 걷자!